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소위 말하는 못생긴 남자 김영석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겼길래 스스로 못생긴 남자라고 소개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사람들에게 제 얼굴이 괴물 같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입니다. 사실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못생기더라도 귀여운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못생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물이 좋은 편이 아니기도 했지만 더 심해진 이유는 어릴 때 겪은 작은 사고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식탁에서 까불면서 먹다가 의자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얼굴부터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앞니가 동시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새로 이가 날 테니 저희 부모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로 앞니가 나오는데 하나는 앞으로 45도 정도 튀어나오고 다른 쪽은 옆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고로 빠진 줄 알았던 앞니는 빠진 게 아니고 부러졌던 거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안에 치아 뿌리가 남아있었고 새로 나오는 앞니와 겹쳐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뿌리를 제거를 했지만 새로 난 치아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제거를 해도 다른 아이들처럼 곱게 모양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걱정을 하니 병원에서는 교정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직 어리니 좀 더 커서 교정하자고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상태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때때로 저에게 괴물 같다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빨리 교정을 시켜달라고 졸랐지만 부모님은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 제 치아 교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저도 좀 성장을 하고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부모님 앞에서 교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는 꿈을 키웠죠. 제가 제 치아를 예쁘게 교정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 그 괴물 같은 이빨을 갖고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였죠. 요즘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입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걸 쓰고 있으면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상승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은 항상 제 눈이 예쁘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저한테 호감을 보이는 여자들도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관을 보여주면은 다들 저를 피했지만 말이죠. 자라면서 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저는 위축이 되었고 그럴수록 대인관계는 포기하고 공부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가 목표했던 치대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지만 치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 용기를 내본 거죠. 물론 못난 제 외모 때문에 저를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짝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녀는 저를 밀어내거나 피하지는 않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낀 저는 그녀 역시 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어서 체대에 다니던 친구 송호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선뜻 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송호가 마련해 줄 식사 자리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한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더니 한참 뒤에 연락을 해서 저에게 그녀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송호에게 보낸 메시지를 직접 본 저는 첫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걔? 치대생인 거 말고는 뭐 볼 거 없지. 너무 못생겼잖아. 걔가 나 좋아하는 거 알긴 아는데 그냥 아는 치대생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옆에 두고 있는 거야. 전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치대생 타이틀을 달아도 이 얼굴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와 성호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오작교가 되어준 것뿐이었죠. 저는 그때 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호가 잘생긴 데다가 몸도 좋고 키도 크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군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홀로 마음을 다스린 저는 그냥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호와 간혹 연락은 했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었죠. 그런 씁쓸한 경험을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에만 열중을 했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후 큰 대형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직을 했죠. 제 치아를 교정하려고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너무 바빠서 제 교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맨날 한다 하다가도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교정을 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치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죠. 잠시도 벗지 않았거든요. 다른 의사들은 치료 중이 아닐 때는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환자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늘 마스크를 쓰고 있던 거죠. 마스크는 이제 제 컴플렉스를 덮어주는 강력한 방어막이기 때문에 잠시도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만큼은 어떤 다른 잡생각 없이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가끔 연락처를 적어주고 가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따로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종이들을 구겨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면 도망갈 테니까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페이닥터로 일만 하다 보니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눈 팔지 말고 빨리 돈을 벌어서 개원하자는 생각으로 버텼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은 더 커져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고 함께 사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아지 산책도 해야 해서 쉬는 날에도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 활력도 생기더군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의미 없이 보내던 시간에 강아지 관련 유튜브나 책을 찾아보면서 배우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시간에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였는데 저와 비슷한 시간에 그녀도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몇 살이에요? 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애가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면서 말을 거는 것처럼 애견인끼리는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문을 열거든요. 그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짧은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와 5번 정도 마주쳤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제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그녀가 탔고 평소처럼 짧게 인사를 주고받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품에 있던 강아지가 뭐가 불편했는지 갑자기 몸을 뒤틀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모습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치즈야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강아지가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와 떨어지더군요. 깜짝 놀란 제가 자세를 낮추고 그녀의 강아지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아지의 발톱이 마스크에 걸리면서 제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어지게 되었죠.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녀가 질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내 얼굴이 괴물같이 못생겼다고 하지만 자기 강아지를 구해줬는데 저 표정은 뭐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강아지를 건네고 민망함에 재빨린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며 말을 하더군요. 아, 저기 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쳐다봤는데 정말 얼굴에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아마 강아지가 떨어지면서 발톱으로 제 얼굴을 핥힌 것 같았죠. 그녀는 허둥지둥하며 지금 휴지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더니 약을 발라야 한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심하게 긁힌 것도 아닌데요. 뭘. 대충 피 닦고 두면 알아서 나을 거예요. 집에 있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서 제 옆 가까이에 앉아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에 소독약이랑 연고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죠. 어휴, 상처 부위가 밴드 붙이기에 좀 애매한 곳에 있네요. 밴드를 붙여야 흉이 잘 안 질 텐데 큰일이네. 저는 계속 미안해하는 그녀에게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강아지 발톱에 긁힌 얼굴을 보니 강아지 발톱에 긁힌 얼굴보다는 처음 들어가 본 여자 집에 대한 잔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